인천 지역의 경제 이슈를 살펴보는 경제 플러스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 플러스는 선거 기간의 경제 공약을 진단합니다. 오늘 첫 순서로 이 저출생 공약을 짚어볼 텐데요. 인천일보 김칭우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총선을 앞두고 이제 여야가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놓은 이 저출생 대책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공약들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부를 신설해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통합하고 각 부처에 분산된 저출생 정책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네. 또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네. 출산과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세웠습니다. 가족 친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 지역 산업단지를 일가정 양립 산단으로 육성하는 계획이 포함됩니다. 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네. 출산 휴가와 배우자 출산 휴가의 명칭 변경과 유급 아빠 휴가 의무화, 육아휴직의 자동 개시법 개정, 육아휴직 급여를 월 60만 원 이상 인상,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부를 위한 자녀 돌봄 휴가 신설, 육아기 유형 근무제 의무화 등이 포함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가 대기업보다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둔 공약을 개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서 흩어진 인구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정책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약을 보면 이제 제도와 법을 손질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개선하겠다라는 걸로 보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날 이제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좀 담겼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주거, 자산, 양육비 지원 및 일가정 양립 정책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저출생 문제 대응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네. 먼저 주거 대책으로는 자녀 수에 따라 다른 규모의 주택을 분양 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우리 아이 보듬주택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두 자녀 부부에게는 24평, 세 자녀 부부에게는 33평의 주택을 제공할 계획인데요. 네. 신혼부부 주거 지원 대상을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 자산 대책으로는 결혼, 출산, 양육, 드림 패키지 제도가 제안되었습니다. 네.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서 원리금을 감면하는 방식인데요. 네. 1자녀 출생 시에는 대출금이 무이자로 전환되고 2자녀 출생 시 원금의 50%, 3자녀 출생 시 원금 전액이 감면이 됩니다. 네. 양육비 관련 대책으로는 우리 아이 키움카드와 우리 아이 자립펀드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키움카드는 정부가 8세부터 17세까지 월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입금하는 방식이고요. 자립펀드는 정부가 출생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매달 10만 원을 입금하면 부모도 매달 10만 원을 입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네. 이 적립금은 성인이 된 자녀가 학자금, 주택, 창업, 결혼 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또한 모든 가정에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인 부담금을 현재 최대 85%에서 20%로 줄이는 돌봄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네. 부모의 출산 휴가와 육아 휴가를 보장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과 저출생 정책 전담 부서 설치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네.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당대표는 아이를 왜 낳지 않을까? 가장 큰 원인은 미래의 희망이 줄어들었거나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고요. 가장 큰 원인은 불평등 문제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산과 소득, 불평등이 심각하기에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저출산 문제와 주거 문제가 이제 얽혀 있고 또 이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의 어떤 재정 지원이 좀 필요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군소정당에서 발표된 이 저출생 공약들도 좀 살펴보죠. 예, 유엔 사회국이 보고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이미 전국 기초단체 중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40%인 지역이 15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자체들이 소멸 위기를 절감하고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정당 강진구는 아이 한 명당 7세까지 최대 5,040만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인천시도 얼마 전 1억 원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월 1만 원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등의 지역 맞춤형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군소 정당들이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방향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제3당인 정의당을 비롯해 제4, 제5 정당의 창당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들 정당이 어떠한 출생 대책을 제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각 정당의 저출생 관련 공약들 살펴봤는데요. 또 잘 선택해서 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